저희 홍로밭인데 홍로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2cm는 넘을 것 같네요. 오늘은 사과원 4차 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방제 엄재열 교수님 살균제는 안트라콜입니다. 그리고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응애약이에요. 사과연구소는 중하순에 응애약하고 나방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살충제는 지난번 3차 때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응애약은 5월 말에 살포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4회차에 넣었습니다. 사과연구소 응애약은 5가지나 되는데 지존, 오베론, 모벤토, 파워샷, 응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사과동호회 살균제는 해비치하고 비온입니다. 비온은 화상병약입니다. 살충제는 지존하고 노몰트입니다. 지존은 사과연구소 방제액에 들어가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나방약 노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4차 방제 시 주 방제 대상 병의 충은 균은 갈색무늬병이고 충은 응애류하고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농약 살포 시기는 5월 하순입니다. 4차 방제 약제의 특성 및 살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엄재열 교수님 4차 방제 약제인 안트라콜입니다. 안트라콜은 보호살균제지요. 작용기작이 강합니다. 갈반, 탄저, 겹무늬 썩은병, 전무늬 낙엽병에 효과가 있는데 보호살균제 중에는 갈반의 효과가 상당히 좋은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수나 고추농사, 채소농사에 안트라콜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종합살균제지요. 안트라콜은 아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트라콜을 살포하면 아연을 공급해서 작물을 튼튼하게 해주는 부수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트라콜 살포하면 백색 피막, 하얀 피막을 형성해 가지고 직사광선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트라콜은 사과에는 이때 살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육 중기 이후에 살포하면 사과에는 겹무늬 썩은 병을 조장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트라콜을 6월 이후에 여러 번 살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겹무늬 썩은 병을 조장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트라콜은 동제, 그러니까 구리수화제입니다. 동제 및 기계유 유제와 일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약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낙화 후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유제 성분의 농약과 혼용하면 약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존과 오베론은 성분이 스피로메시펜으로 같은 약제입니다. 사과응애와 전박이응애에 효과가 있으며 작용기작은 23입니다. 작용기작 23은 흡즙해충, 그러니까 사과 잎의 즙을 빨아먹는 해충이에요.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은 전부 흡즙해충입니다. 이런 해충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지질 합성을 방해해서 살충작용을 하는 기작입니다. 이 약은 응애알 부화를 못하게 하고 암컷이 산란을 못하게 해서 살충작용을 합니다. 이 약은 유충과 약충에 대한 방제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5월 말에 살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약제는 침투 이행성 약제이기 때문에 침달성이 있고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사과응애는 햇빛을 좋아해 가지고 주로 나무 상부에서 많이 서식해요. 그런데 전박이응애는 햇빛을 싫어해서 사과나무 내부 깊숙한 데 많이 서식하거든요. 그리고 사과밭에 이 풀이나 일반 수목에도 많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전박이응애를 방제할 때는 방제하기 전에 제초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면은 이 풀에 있던 응애들이 전부 사과나무로 올라가요. 그러면 방제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 약은 꿀벌하고 천적에도 안전한 약제입니다. 이번에는 모벤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벤토도 작용기작이 23이에요. 이 약제는 사과응애, 전박이응애는 물론이고 진딧물, 면충, 깍지벌레,
가루이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재는 약 성분이 나무의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나무 전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약 성분이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살포해 놓으면 응애가 바로 죽지 않아요. 지효성,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 뒤에 약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알아볼 약재는 파워샷하고 응원입니다. 이 두 약재의 성분은 사이플루메토펜으로 같은 성분이에요. 그러므로 같은 약입니다. 작용기작은 25A이고 응애 아래서부터 성충까지 응애 전 세대에 걸쳐서 살포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침투 이행성이 없기 때문에 잎에 골고루 잘 묻도록 충분히 약재를 살포해야 됩니다. 이 약재는 속효성도 있고 지효성도 있어요. 약 효과가 빠르게도 나타나고 지효성이니까 늦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내우성, 비에 견디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재뿐만 아니라 모든 응애약은 저항성이 아주 잘 발달해요. 그래서 이 약재는 연속해서 살포하거나 나중에 이 약재를 추가로 또 살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응애약은 같은 기작의 약은 1년에 딱 한 번만 살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약재는 꿀벌하고 천적에 안전한 약재입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사과 동호회 제4차 방제 약재입니다. 동호회 살균제는 해비치예요. 교수님 방제력에는 해비치가 5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방제력에는 4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비치 작용기작은 다 3으로 QOI 성분의 약재예요. 스트로빌루린계거든요. 성분은 크레속신 메탈로 갈반, 탄저, 견무늬 썩은 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QOI 약재는 가급적 살포 횟수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교수님은 QOI 약재를 이 시기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재는 침투 이행성 약재예요. 그래서 침달성이 있고 내우성이 있어서 비에 견디는 성질도 강한 약재입니다. 그런데 이 약재를 사용할 때는 침투성 전착제, 침달성 영양제, 유제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해비치를 사용할 때는 전착제를 안 넣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약을 칠 때마다 전착제를 넣죠. 일반적으로 약재에는 전착제 성분인 계면활성제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약재에 전착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또다시 전착제를 추가하면은 약해가 일어날 수 있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재들을 살포할 때는 전착제 혼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해비치가 바로 전착제를 잘못 쓰면은 약해가 일어나는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벌과 누에에는 안전한 약재입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사과 동호회의 살균제 살포 시 혼용해서 살포하는 화상병 약재인 비온입니다. 비온은 작용기작이 차 1입니다. 이 약재는 항생제가 아닌 화상병 약재입니다. 차 1의 기작은 뭐냐면은 기주식물은 사과나무나 배나무예요. 이 기주식물의 저항성을 강화해가지고 살균작용을 하는 기작이 바로 차입니다. 그러니까 비온을 살포하면 사과나무의 세포막에 면역력을 강화해가지고 화상병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화상병이 침입하면은 이 화상병균을 공격하는 단백질을 분비해가지고 방제를 합니다. 이 약재는 전 생육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약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살충제나 살균제와 혼용해도 안전하고 꿀벌에도 안전한 약재입니다. 비온은 화상병 방제 전문약인데 화상병 방제는 물론이고 전문이 낙엽병 그리고 탄저병에도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사과동호회 4차 방제 살충제는 응애약은 지존이고 그러니까 사과연구소 약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나방약은 노몰트예요. 사과연구소 4차 방제 약재에는 응애약만 넣어놨고 나방약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방약을 살포할 필요가 있으신 농가는 노몰트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노몰트의 작용기작은 15예요. 작용기작 15는 해충 표면 조직의
키틴질 합성을 못하도록 해서 살충작용을 하는 기작입니다. 이 약재를 살포하면은 탈피를 억제해요. 껍질을 못 벗도록 하니까 유충이나 번데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재는 곤충 생장을 조절하는 약재예요. 이 약재는 약효 지속성이 길고 내후성이 우수한 약재입니다. 지금이 사과 유각이고 비대가 한창 되는 시기죠. 노몰트는 유각이나 비대기에 사용해도 안전한 약재이니까 이 시기에 살포하기 좋은 약재입니다. 천적하고 꿀벌에는 안전한데 누에에는 독성이 있는 약재입니다. 이상으로 사과원 제4차 방제 약재의 특성 및 살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